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8월 7일 장 마감 오후 4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을 주요 관심주들도 총정리를 해보고 또 2차 전지안에서 2배, 3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고 내일 포스코 퓨처엠 상장일이에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어제부터 공매도로 팔 수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 공매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장을 유상증자 물량을 어제 상장한 거나 다름없다. 그 부분도 좀 이따 봐드릴 거고, 또 우리가 오래 기다린 2차 전지 어디서 매도해야 되나,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락가락 또 추세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거래가 확 터지지 않았는데 매도 때리고 사타 빨았다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급등할 때는 내가 그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손절했던 분들도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가 않죠. 카카오나 또 아니면은 예전에 한전기술이나 또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 한 4, 5일 오르고 딱 사면 그때부터 반토막 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1년, 2년 기다린 종목이 한 일주일 기다려서 두세 배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한 달 내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기다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종목이 올라갈 때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제 됐다. 또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또 최근에 올라가는 조선주라든지 화장품주, 게임주, 또 얼마 전에는 또 자사주, 소각 관련주가 확 올랐었고 지주사도 확 올랐었고 요새 횡한 상황이거든요. 새롭게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확 터지고 급등한 종목은 웬만해서는 그 타이밍에 큰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오래 기다려서 손해보고 있는 종목 어디 가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거 왜 들고 있냐,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종목이 복구되고도 남고 내가 손실이 50%라 할지라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설령 대박이 나더라도 내가 그 종목이 얼마까지 갈 거야, 이거는 무조건 오를 거야, 오를 이유는 많아, 내가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플러스가 되면 이만큼 수익을 볼 거라는 확실한 신념과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보유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한두 번 오르면 치운다든지 실질적으로 손절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내 종목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종목 올라가던 말던 신경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좋은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2차 전지 정말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하지만 크게 웃는 날이 올 수 있고, 저도 오래 기다리는 종목 많거든요. 그러면 크게 웃는 날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 이유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갖고 계신 종목들 연상, 상한가, 점상가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한 2번, 3번 시청을 해주세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 거래량이 터진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상승 늘림목인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관세 협상 15%로 타결됐을 때 저는 잘한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안보가 걸려있고, 지금부터 또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또 협상해야 되고, 또 IRA도 있었었고, 양극재, 음극재,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도 협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악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2차 전지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만큼 바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감자하는데도 급등을 하고 어떤 종목은 유상증자하는데도 급등을 하고 어떤 종목은 3자 배정 유증하니까 급등을 하고 관리 종목인데도 급등하고 다 우리가 망하지만 않으면 어떤 이유가 붙으면 주가는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이 무조건 이건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2번, 3번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뉴스 몇 개는 일단 보여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도 25% 추가 관세 때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친트럼프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소용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절대적으로 휴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게 하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남북 경협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재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휴전 관련주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렸던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15% 관세 협상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대미 흑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호재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본은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FTA가 돼 있었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고 일본은 2.5%가 있었고 유럽도 2.5%가 있었는데 유럽은 전체 15%로 했는데 일본은 2.5%에서 15%를 추가한다. 그럼 17.5%다.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자동차 없던 관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 매출에 있어서는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된다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일본에 가서 또 돈 더 줄 수도 있어요. 이거 15%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현대모비스라든지 자동차 관련주가 반등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미국의 100% 반도체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100%가 200% 되든 상관없다,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근데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만 최혜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이 최혜국이고 다 같이 15%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도 많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트럼프는 보여주기용 협상을 또 많이 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물가는 일시적으로 오를지언정 앞으로 관세 때문에 그동안 적자 났던 부분들은 다 메꿀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의 측면이나 미국에 대한 신뢰도, 또 미국에 대한 투자는 예전보다 강제로 투자하는 거 말고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불매 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세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문제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78원. 좋아요. 1500원 근처 갔다 1350원 갔다가 왔다 갔다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 환율이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게 우리나라는 수출하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달러 지수가 최근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우리나라 주식이 인기가 있고 외국인 투자가 일어날수록 원화 강세로 더 갈 가능성도 높다. 유가는 지금 어떤 전쟁이 나든지 간에 그 6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오늘 네이처셀이 또 하종을 또 어제 오늘 때렸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막 기대감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올랐지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날아갈 자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통 급등을 해서. 근데 이런 자리에서 날아갈 종목이면 추가적으로 위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다가 멈추고 음봉이 터지면 악재가 나오면 하종을 때리거든요. 이런 종목이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섭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하종 때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급등한 종목 추가적으로 올라갈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연속 하한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수급이 터져버렸다고 외국인들이 전량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연기금도 매도를 하게 된다면 다시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호재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해서 21선을 타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반면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신고가 가는 종목은. 제가 예시를 들은 거예요. 많이 올랐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주요 자리를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런 식으로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대량 거래로 쐈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은 신고가 치고 어영부영되고 뭐 주요 발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큰 호재에 따라서 더 급등할 수도 있고 큰 호재에 따라서 떨어질 이슈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안 건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발표가 나왔으면 추가적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 기대감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주 같은 경우도 HJ 중공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신고가 매매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가 뭐 화장품 주는 APR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쵸? APR.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추세를 타는 동안에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는 많이 오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도주는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저평가고 오랫동안 안 갔는데 한국콜마가 좀 더 강하다. 이런 종목들. 코스맥스라든지 오히려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APR 같이 근데 화장품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더 위로 가고 있는 상황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중국 관광객 뭐 무비자 소식 이런 것도 있으면은 무슨 화장품 관련주가 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갈 수 있고 조선은 최근에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게임주는 디어유 오늘 올라줬고 NC소프트 올라줬는데 실질적으로 엔터주도 JYP 엔터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받고 다시 자리 잡는 모습이거든요. 또 대부시스터즈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실적 호재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죠. 그럼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뭐 5일선을 깨지 않는다든지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런 종목들을 관심적으로 넣어놓고 이 상승의 축을 깨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이 있다.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뭐 M게임 같은 종목들도 실적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애니플러스 이렇게 미디어 컨텐츠 관련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미디어 컨텐츠나 게임 이쪽은 관세하고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증권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사주 소각한다고 급등하는 종목들 부국증권 급등했다가 사면 떨어지고 카카오 오늘 반등해서 실적 좋아서 올라서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요런 걸 우린 노려줘야 돼요. 121선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에 있다가 최근에 신고가를 이렇게 뚫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상으로 때려버리면 그럼 카카오 1년 2년 들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서 답을 못 먹었으면은 카카오를 들고 있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런 구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터지려고 하는 섹터는 2차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2차전지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상승 추세에 걸려있는 박스권 상단이나 121선 자리에 있는 2차전지가 많거든요. 요렇게 뜰 때 들어가면은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카카오 페이라든지 카카오 뱅크 예전엔 좋다고 했지만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 줍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뭐 한전기술도 그렇고 삼성 SDS도 그렇고 우리가 노리는 거는 첫 번째 주요 자리를 신고가를 이렇게 삼성 SDS처럼 이렇게 급등을 해서 치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는 먼저 급등하고 지금 막 상치고 내려오고 리튬 관련주 아니에요. 리튬 관련 ESS 관련주 아니에요. 한중엔시스
이게 왜 올라가겠어요? ESS 관련주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조금 적은 건 아쉽지만 121선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121선짜리에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을 만들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칼이다. 이것도 시끄러웠죠. 중요한 거는 한진칼이 이렇게 급등할 리가 없는 종목이었는데 주요 자리를 잘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연속 상한가 이렇게 쳐버리고 공매도 엄청 많았어요. 이 당시 때. 그러면 확 연상으로 올라간다면 떨어질 때 줍줍하면 이때 팔고 나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전부 다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 내려올 때는 단타로 봐야 된다. 연속적으로 쭉쭉 뻗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이 상치고 시총 큰 거 가게 되면은 몇 개 없어요. 계속 가는 거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SGA 같은 종목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못 가다가도 주요 자리를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갑자기 상치고 나서 점상을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가는 종목도 있어요. 호재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이 SGA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기다렸을 때 내가 이게 얼마까지 갈 거야 한 사람만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도 최근에 뭐 자사주 소각 관련주로 인화전공이 올랐잖아요. 요런 애들. 그러니까 조선주가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광밴드도 있고 태광도 있고 많아요. 하이로코리아도 있고. 그쵸? 근데 전체적으로 추세를 만들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추세를 계속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항상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로 우리가 정리를 해갖고 올라갈 수 있겠다. 실적 좋은 종목들 올라가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주 또 뭐 있죠? 케이프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잘 보면은 케이프란 종목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요새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잘 보면 12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종목이고 박스 상단을 돌파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게 1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요런 종목들을 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보여드리면은 2차전지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드로리튬도 이거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연속 상한가 가고 뭐 예를 들어서 관리 종목인데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이글도 마찬가지고 세비캠도 마찬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비캠도 뭐 이게 뭐 고점에서 몇십 분의 1 토막 나고 나서 올라갈 때 요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더블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블 이상 쳤을 때 이 세비캠을 딱 질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요 자리 121선에서 계속 얼쩡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호재가 있는 종목을 계속 기다려줘야 이런 식의 상승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리튬 포어스 같은 거 제가 추천은 절대 안 해도 물어보면 갖고 있으라 그래요. 어차피 2차전지 갖고 있으면 같이 움직이 3연상 같잖아요. 그러면 3연상을 가게 되면은 600원에서 3연상이면 1900원이면 3배 차이예요. 바닥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종목 안에서 예를 들어서 율촌화학이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냥 120일선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시키나요. 여기서조차도 우리가 가는 자리에서 털어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이것도 2차전지 아니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얘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얘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지금 추세 너무 좋잖아요. 율촌화학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 율촌화학이 이렇게 올랐구나. 그럼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쫙 올랐죠. 이렇게 쫙 오른 다음에 옆으로 눕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횡보를 기다려야 돼요. AI 반도체가 됐든 이런 종목들 최근에 현대로템도 있습니다. 급등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대형주는 옆으로 누워요. 누울 때는 일단 관망하고 올라갈 때 화장품주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저게 갔다 그러면 안간 거 안에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하면은 거기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화장품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등을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안 간 애들도 돌아가면서 뭐 중국 관련 호재로 움직이고 하잖아요.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삼성전자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다, 항상 제가 바닥에서 보유하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보면은 121선에서 이게 얼마나 삼성전기가 고생을 하고 딱 치는 자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요런 식으로 파동이 세게 나오면은 요 삼성전자든 삼성전기든 쫙 오르고 나서는 또 옆으로 횡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서 한 번에 대박 노리고 이럴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는. 그리고 많은 분들 또 우리가 무슨 태양광 이런 종목들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하나솔루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한 종목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언제 노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요렇게 121선에 있죠. 지금 121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솔루션이 120에서 이렇게 얼쩡얼쩡 되다가 또 갈 것 같이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또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스타트가 딱 들어갔죠. 그러다가 하나솔루션 갖고 있다 이렇게 대박이 나죠. 한 방에 더블 쳐버렸죠. 그러면 이때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단타로 봐야지, 이러다가 또 하락 응축형이 지금 걸렸잖아요. 폭락으로. 그럼 이런 거 내가 걸리면 아까 우리가 뭐 바이오 종목 네이처셀하고 다를 게 뭐예요? 고점을 자꾸 건들다가 한 번에 폭락을 먹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주식이. OCI는 가지도 않았어요. OCI 홀딩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요런 종목들이. 그러면 OCI 홀딩스도 하나솔루션하고 같은 종목인데 이건 지주회사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넓게 보면은 OCI 홀딩스 같은 종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랐을 때 이런 자리에서 급등 안 하면 또 추세 또 우상향이지만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도 지금 많이 올라있지만 증권주든 뭐든 간에 급등한 다음에 다 내려옵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 관련주라든지 또 우리가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게 다른 섹터잖아요. 2차 전지부터 해서 다른 대형주들 뭐 조선주야 계속해서 가는 것 같아도 계속 가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성광패도 들고 매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막상 보면 또 내려왔다 추세 또 만들고 있고, 태광도 내려왔다가 추세 지금 만드는 거고, 하이로코리아, 세진중공업도 내려왔다 추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선주가 계속 기자재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선박용 무슨 뭐 우리가 뭐 블록업체, 또 탱크 시장에 LPG 탱크 관련주 이런 것들도 기자재 관련주는 계속해서 주목이 될 수도 있어요. 화장품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콜마도 있지만 요새 몇십 년, 10년 만에 움직이는 거는 에이블 CNC예요. 자, 에이블 CNC 우리가 연 차트를 보면 이거 10년 넘었죠. 자, 그리고 올해 이걸 감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장품주 안에서 올랐지만 이게 탄력이 있고 내려왔다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할 건 여기 지금 정고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호재가 있어도 9월 달에 단체 관광객 무비자가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그쵸? 그러면 실적도 기대되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요런 자리에서 딱 들어가서 뭐 급등 바로 안 한다. 그럼 단타로 들어갔다. 아니면은 또 이런 게 거래량 없이 조정 나올 때 그 화장품주에서는 아까 뭐 한국 화장품도 있고 코리아나도 있고 급등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런 애들이 조정 나왔을 때 보는 게 낫습니다. 올라간 거 안에서 볼 거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트 관련주나 우리 선박 관련주죠.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1승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딱 보면은 이런 애들은 사실은 실적이 좋고 이런 건 아닌데 LNG 관련주로 보면 움직일 때 막 이렇게 급등하면 또 팔고 막 거래량 많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박스 상단에서 항상 노릴 때는 상단에서 질르고 바로 안 가면 손절치고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조선 선박 기자재 이쪽은 주도주로 그대로 있고 화장품도 전체적으로 주도주로 있구나 라는 거 정도 우리가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항상 카카오페이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원하죠. 이거 보세요. 120일선에서 이제 호재들이 막 이때도 나왔어요. 카카오페이도 막 급등하고 내려오고 급등하고 내려오고, 아유 이건 절대 안 된다 진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관련주 안 돼. 근데 이제는 시끄러워졌죠. 왜? 여기서 이런 시세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만원에서 12만원 갔잖아요. 11만원.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 줍줍 하면은 반등이나 노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 121선 자리, 이따 2차 전지에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120일선 자리에서 급등을 노린다.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주식이 쉽지 않아요. 로봇 관련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근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20일선에서 점상 먹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CT 쪽으로 막히고 떨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안 가는 자리에만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런 급등을 했다, 레인보우 마냥. 그러면 주가 안 갑니다. 또 많은 분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도 지금 보석 같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전부 관심 종목 추가하시면 됩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구독자 엄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증권주라든지 무슨 지주회사라든지 쫙 답을 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거는 안 가고 딴 거 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주 아니면 건설주 또 아니면은 남북경협주도 봐야 되거든요. 건설에서는 우리가 남북경협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보시면 돼요. 조정이 나왔잖아요. 건설이 먼저 가다가 최근에 대우건설도 조정 많이 나왔고 현대건설도 많이 조정 나왔어요. DLENC는 가지도 않았고 GS건설도 아직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HD, 현대 항상 좋다고 했던 게 인프라코어예요. 이것도 이게 우리가 휴전 관련주 안에 대형주 안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는데 항상 이렇게 파동 센 거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질르면 안 돼요. 조정 나왔을 때를 기다리는 게 맞다. HD, 현대, 건설기계도. 반면에 재건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한미글로벌, 진성TC 다 보면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대창단조 다 뭐죠? 발산이 안 됐죠. 발산이. 실적은 다 좋아요. 대창단주 실적 보세요. 이거보다 싼 종목 거의 찾기 어렵고 진성TC도 실적 좋고 시총 2,800원, 한미글로벌도 실적 좋고 정배열 다 좋아요. 그리고 DY파워도 있어요. 이것도 실적 너무 좋고 근데 발산이 안 됐죠. 발산이. 그러니까 수급도 괜찮고 거래량이 없고 이게 가겠나 싶은데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급등을 몇 번 해가지고 연상치고 뭐 20% 30% 막 올라가면 그때 가서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재건 보시는 분들은 여기 네 종목을 보시면 돼요. 중소형주 안에서는. 예전에는 현대 에버다임도 시끄러웠는데 현대 에버다임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다른 애들이 더 좋으니까. 근데 항상 보면 실적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DY파워 그리고 DY까지 요것도 자사주 소각 관련주거든요. 자사주가 많아요. 이것도 자사주. 그러니까 우리가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을 때 실적이 괜찮고 자사주 들고 있다 이러면은 희망이 다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다 정배열에 있죠. 이런 애들이 급등해서 쳤을 때 추천하는 거는 단타예요. 가다가 말면 손절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금 제가 지난번에 남북경협주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관세 협상 처음에 됐을 때 2차 전지는 협상한 것도 아니다. 2차 전지 악재 나온 거 하나도 없다. 양극재는 앞으로도 협상을 또 해야 된다. 2차 전지 최저점 바닥에서 악재 다 나왔고 IRA부터 이제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유상증자를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었어요. 관세 협상했을 때. 그때 말씀드리는 게 남북경협이에요. 남북경협주 안에 강한 애들은 JST나 이게 강해요. 이게 예전에 로만손이에요. 이거 무슨 대북 뭐 하면 가는 애가 얘예요. 좋은 사람들. 그쵸? 요런 애들. 코데지 컴바인 이런 애들이에요. 다 뭔가 추세가 좋죠. 진짜 좋은 애는 뭐예요? 아난티인데 아난티는 또 주가가 저거보다는 약한데 이 자리가 급등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엄청난 거래량은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급등한 다음에 내려올 때는 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박스 만들면서 다시 움직이면 대형주에서는 얘가 움직일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대아티아이도 우리가 남북 경협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아주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철도 관련주 중에서는. 예전에는 세명전기도 있었어요. 세명전기가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는데 이런 애들 정도가 정상적인 종목이고 현대로템이 최고 좋은 종목인데 시총이 너무 큰데 고점에서 횡보 때리고 있기 때문에 가면 또 갈 수도 있겠죠. 철도 관련주로. 그리고 또 중소형주의 일신석재
이런 애들이 박스 하단인데 얘는 조금 약해요. 거래량이 남들보다는 또 위에 있지를 못하니까 위에 있는 애들로 보시면 돼요. 또 예전에 많이 갔던 게 신원 이런 애들이거든요. 얘도 거래량이 터져서 위로 가면 가능성이 있겠죠. 또 예전에 시끄러웠던 게 인디에프예요. 인디에프.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이 대북 관련주 안에서는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할 수가 없는 게 인디에프 실적 적자, 신원은 그나마 좋은 기업이죠. 이신석재 적자, 현대로템이 제일 좋은 기업이에요. 세명전기 좋은 기업이에요. 대아티아이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 흑자 나오니까 시총은 좀 3,700억. 아난티 적자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최고 우량주겠죠. 이것도. 그쵸? 인디에프 적자고 코데즈 컴바인 흑자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적자고 JST나 흑자긴 한데 시총이 작은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쫙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북경협주는 그냥 테마주다. 테마주로 움직이니까 차트만 보고 뭐 단타 들어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서 단타 칠 종목이지 쭉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 이번에 남북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폈을 때가 1차적으로 매도 타이밍이겠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대형 건설사는 우리가 원전 설계 능력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한국 건설사 또 세계 최고잖아요. 한국이 뭐 최고인 게 삼성, 현대, 뭐 LG, 2차전지, 조선, 뭐 에너지, 뭐 그 심지어 음식료부터 해서 세계 1등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보다도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꼭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보고 2차 전지 안에서 그러면은 좀 따블이 뭐 확 시원하게 터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처럼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한번 120선 자리에서 쏠 수 있는 종목에서 최고 우량주를 한번 꼽아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에코프로가 눈에 띕니다. 121선 자리에 있어요. 얘는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얘를 언제 이게 시끄러워지냐면 에코프로는 왕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아직 시작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위치가 어디예요? 121선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좋다고 했던 에코프로 BM 계속 좋다고 했던 위치에 있어서 에코프로 BM도 계속 잘 갑니다. 이것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BM이 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오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지금 120선 자리에서 한번 쏘게 되면은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전부 다 121선에서는 확 한번 위로 올라가 줬어요. LG화학 위로 확 올라갔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 위로 확 올라가 있죠. 삼성 SDI 121선을 위로 타고 있죠. 유상증자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많이 오른 거 아니죠. 당연히 추세가 좋은 종목이에요. 삼성 SDI 2분기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도 추세가 좋은 거예요. 유상증자 했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 장만 높이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 호재 있는 종목들은 다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 BM은 어차피 국내 최대 양극재 업체고 요번에 실적도 영업이익 500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오를 때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도 51,900원에서 레벨업이 되게 되면은 8만원, 9만원, 10만원도 제대로 쏘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끄러워질 때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에코프로 BM은 한 몸이고 우리가 양극재 개발, LF 배터리 양극재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데가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어차피 삼성 SDI나 SK온에 양극재 공급하고 있는데 미국에 공장 짓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LFP 양산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LFP 양극재를 개발해서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고 헝가리 공장부터 차입금 강소했고 자본 확충하고 유상증자 계획도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니켈 재료에서 투자해서 니켈 가격 반등했기 때문에 새로운 밸류 체인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도 있고 뭐 호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니켈부터 양극재 어차피 리사이클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을 하게 되면은 경쟁사 대비했을 때 차별화되는 종목은 결국은 에코프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는
대장주는 포스코 홀딩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아쉬웠지만 철강 부분 개선됐고 연초에 지금 제가 뭐라 말씀했죠? 121선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아직까지 발산이 안 됐어요. 발산이 되면 레벨업 했을 경우에 40만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앞으로 뭐 폭락하지 않는 이상 괜찮고, 그 다음에 현 수준에서 적자 규모 커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아르헨티나 염호에 인접한 관건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현재 사업장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 자원에 대한 투자 적기라는 판단 아래서 리튬 자원 확보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 현대제철 전에 좋다고 했지만 현대제철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로 움직여야 되는 포스코홀딩스가 인내한 만큼 보람있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정배율 초입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포스코 퓨처엠도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SK 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 예전에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 급등했을 때 팔라 그랬어요. 예전에 유증 때렸을 때 고점에서 다른 종목 급등할 때 최고점에서 유증 때리고 시설 확충하면 부채 많아진다고, 이자 많아진다고. 그쵸? 근데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은 유상증자 때리고 나서 거래량 없어서 이때 절대 털면 안 된다 그랬고, 유상증자 타이밍 너무 좋았다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에 유상증자 계획 없습니다. 자금 확보했죠? 탈중국 지금 하는 1순위 종목이죠. 그래서 전구체 공장 준비하고 전구체 관련주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3자 배정 유증에 들어갔죠. 흑연법인 설립하죠. 흑연 관련주로도 갈 수가 있고, 천연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는 80%가 중국이에요. 근데 거기를 치고 갈 수 있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인 거예요. 어차피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는 크게 우리나라 안 좋게 못한다고 보거든요. 자동차 쪽은 15%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은 어차피 중국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장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천연 흑연에서는 음극재 원료 국산화 관련주 중에 할 수 있는 기업이 얘예요, 얘. 어차피 93.5% 반덤핑 관세 때려버린다고 중국한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관세 전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더 간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상장은 어제 했습니다. 권리공매도. 그러면 내일 실질적으로 상장될 때 얘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냐 하면은 이 라인 있죠. 어저께 시초 8월 5일날 시초가, 그러면 한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칠 경우에는 이번에 쳤던 거래량 이상으로 뜰 경우에는 20만원에서 24만원 아니면 그 이상도 파동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조금 올라서 끝난 게 아니고 유상증자 95,000원에서 지금 바로 팔아도 15만원 정도로 유상증자 성공한 거예요. 삼성 SDI 유증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랬지, 실질적으로 삼성 SDI는 예전에도 급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예전에 포스코 퓨처엠 날라갈 때 에코프로랑 날라갈 때 한 적이 없어요. 이 당시 때 날라갔던 애들을 잘 봐야 돼요. 이 당시 때. 최근에 이 당시 때 날라갔던 애들 중에 지금 급등 안 한 게 에코프로 BM이라 그랬죠. 그쵸? 그리고 신흥 SEC도 이게 급등하고 나서 최근에 이것도 지금 안 가다가 그저께부터 움직였죠. 그러니까 2차 전지 121선에 있는 거는 죄다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 안 좋아도 EV 첨단 소재 예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첫상 갔을 때 이거 더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당연히 2배 갔잖아요. 이상. 이때 10배 갔던 종목이고 이렇게 떨어진 종목에서 최근에 세비캠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도 흔들릴 필요 없고, 이수 스페셜티도 마찬가지죠. 121선짜리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이것도. 그리고 예전에 올랐던 종목 안에서 예전에 한창 2차 전지 할 때 제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한창 좋다 그럴 때 윤성의 펜시도 항상 같이 좋다고 했던 기업이, 여기는 이번에 대주주가 또 추가 매수했고 영업이익을 몇백억씩 내는 기업이에요. 올해는 그 정도 안 나오겠지만 작년까지 벌어놓은 게 많고 부채 50%밖에 안 되고 향후에 돈 들어갈 건 이미 전환사채 확보해놨기 때문에 얘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신공장에서 우리가 믹싱 장비 업계 최대 규모예요. 그래서 삼성 SDI 천안 공장에 우리가 그 천안 공장의 건식 전극 파일럿 라인을 완공했는데 여기 납품하는 회사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에 납품하는 거니까 어차피 습식 공정하고 달라서 건식 공정 장비 회사 중에 우리가 제조비를 30%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35,000원에 기관들이 물타기가 들어갔거든요. 전환사채로. 그래서 이것도 올라가게 되면은 뭐 상한가도 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20, 30% 막 급등을 해서 5, 6만 원 훌쩍 넘어갈 수도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중엔시스도 가는 이유가 어차피 ESS 관련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엔캠 많은 분들 오래 기다리는데, 엔캠도 우리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바닥에서 이거 털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56,000원에서 지금 120에서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올라가면 또 많이 올라가는 애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 법인도 설립했고, 우리가 전해 공급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에서 전해액이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우리가 대상품목 전극 활성 물질로 공식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미의 현지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고객 대응을 넘어서 유럽이나 기타 지역, 그러니까 CNT 도전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올라가면 급등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하고 똑같겠죠. 다만 다른 거는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성장도하고 떨어졌는데 상장되고 나서 올라서 상장된 가격 아래로 왔고, 지금도 120에선 아래 여기 있고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갈 때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양극재 관련주 코스모 신소재도 있죠. 바닥권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아직 29,500원에서 오른 것도 아니에요. 120에선 이제 타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121선 타고 있는 종목에서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서 쫙 설명드린 종목 안에서 더블 치고 따더블 치고 하잖아요. 지금 2차 전지가 한번 큰 시세를 내고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ESS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 이제 수직 계열화, 그리고 전구체 공정 내재화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은 이제 전기차 캐즘을 이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괜찮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강의 한 번 더 보시고 포스코 퓨처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일 상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할까봐, 근데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배터리 소재 수요는 늘어나고 ESS는 훨씬 더 다양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양극재 생산 용량도 우리가 2030년까지 굉장히 많이 늘린다 그랬거든요. 한 15만 톤에서 100만 톤까지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극재 관련주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코스모 신소재부터 해서 LNF도 있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 수주를 많이 딸 수가 있고, 북미 시장을 진출해서 일본하고 경쟁해서도 이미 우리가 공장을 다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법인도 인수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서 실적 개선을 해서 최악의 보릿고개는 이미 지나가고 정배열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내일 상장되고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 없다. 그럴 것 같았으면 이미 꼬라박고 안 갑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버젓이 있고, 2차 전지 소재 수요가 늘어나서 북미 진출, 중국 견제, 한국은 호재로 작용될 수 있고,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호재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주고, 우리가 미래 성장 먹거리에다 IRA 인센티브까지 예상되고 있고, 우리가 산업정책이 우리가 정부의 전기차 지원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새 올라가는 것들 적자라도 급등하는 종목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리튬 원자재 가격도 워낙에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ESS나 전구체 관련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LG, 엔솔, SK 온, 삼성, SDI 확실하게 미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ESS가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더라도 한번 제대로 된 시세가 나와서 2차 전지가 활짝 웃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전지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하나만 더 봐드리면은 우리 현대차 오늘 호재 나오면서 반등 제대로 못 해줬어요. 오늘 올라간 건 SL이에요. 3% 정도 올라줬고 좋은 자리에서 코리아 FT 요게 이제 21선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 가야 거래가 터지는 거죠. 성우 하이텍, 화신 이런 종목들이 지금 21선으로 다시 가서 일본 17.5 됐다는 이야기하면서 한번 시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주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서 미국에서 관세를 맞게 되면 영업이익은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쭉 보고 자사주 소각 관련주 중에서는 MS 오토텍이 있어요. 이게 자사주가 20몇 프로인데 예전에 벌써 4,500억 소각한 적이 있는데 소각하게 되면 보나마나 급등할 거니까 MS 오토텍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로서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보다도. 그리고 LVMC 홀딩스죠. 여기는 자, 이 위에서 121선 정배열에서 이 위에서 대주주가 1,000억을 가져갔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라오스에서 현대차가 장악을 했고 베트남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대주주가 1,000억을 매수했고 오버행위수 해소시켰죠. 그래서 여기 뉴스 보세요. 베트남 법인도 베트남에서도 트럭 2등하거든요. 한국차로. 그래서 아마 올라가게 되면 여기 KR모터스도 이제 매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매각하게 되면 순이익이 최소 5,600억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LVMC든 오세영 회장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3자 배정을 한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실적이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이유는 환율이 내려가면은 동남아에서 차값이 내려가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현대차, 기아차가 동남아 쪽으로 여기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하는 회사예요. 라오스 현대차 독점이거든요. 기아차하고. 그래서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좋아지고 하반기에 이마트몰 오픈합니다. 이마트. 지금 오픈한 거 라오스에서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미 편의점 1등입니다. 지분 취득하겠죠? 이마트, 노브랜드, 신세계백화점 다 기사 있어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이제는 한번 스타트 들어가게 되면 대량 거래로 여기 거래한 것도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여기 대주주가 1,000억 들어간 가격을 당연히 넘어가겠죠.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 을 강하게 돌파할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오래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오래 기다리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래 기다린 만큼 보람이 없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도주를 설명드리지만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들고 있는 거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투자도 우리가 이기는 투자예요. 손실을 확정짓게 되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가를 내가 터무니없이 높이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전략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분위기가 괜찮다.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되게 되면 더 우리나라는 자금이 몰릴 수 있다. 그래서 환율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 매수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또 협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불사조 유튜브 좋아요 율하고 싫어율 대비하면 좋아요 누르는 분이 거의 97%, 96%예요.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랫동안 안 가고 있는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꼭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엄지 꼭 좀 부탁드리겠고 따뜻한 댓글 같이 잘해보자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갖고 있는 종목 상한가 기원하면서 이제 시작할 종목들 흔들리지 말자. 대박 나시라고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